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모티콘 제작의 강사 갈리언오케이 김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으로 라인에 서비스하는 거를 올리는 것까지 한번 기본적으로 하나 해봤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캐릭터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개발하고 모티브가 되는 어떤 수달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기초적으로 나는 그림에 글자도 그려본 적이 없고 저는 선 하나도 이제 제대로 못 긋는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어느 정도 좀 그림을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을 긋는다든지 정말 그런 거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미지 있죠. 원숭이와 요정이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응용 동작까지 만들어서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자료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기용 캐릭터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숭이의 종류 중에서 한 두 종류 가져왔고요. 하나는 이제 보통 집 요정이라고 그러죠. 집 요정 캐릭터의 이미지를 일부 이제 가져와서 변형을 해 놨는데요. 여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귀여운 요정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우리 수강생 학생분들을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본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제 아예 그릴 줄 모르면 이게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에서 프로샵에서, 자, 이 버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014년도 15년도 버전 위로 되면 CC 버전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선생님 지금 2020 버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샵에 대한 메뉴는 여기 사이트에서 프로샵을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알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픽셀 단위 센티미터로 해서 가장 그리기 어떤 쉬운 사이즈로 30에 30 센티미터, 레졸루션 150, 72가 1대1이란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캐릭터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캐릭터는 위에다 붙여 놓았고요. 자, 그런데 연습용이라서 밑에 굳이 지금 트랜스페어런트로 빼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이미지가 백그라운드가 트랜스페어런트 상태라면은 이 플레이른 이미지를 눌러서 배경이 있는 걸로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 요정 캐릭터를 이제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 붓은 하드 붓으로 하고, 자, 캐릭터를 그릴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앞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입체감을 표현이 중요합니다. 입체감. 즉 이거는 이제 양감, 일반적으로 그 덩어리감이라고 그러죠. 덩어리. 그리고 이제 소실점, 이것도 이제 입체물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일단은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지만 일단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자, 특징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자, 여하튼 지금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그린다고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하는 게 그 요정이죠, 요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쫑긋귀, 그쵸? 귀잖아요, 귀. 그래서 이 귀를 특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여운 얼굴에,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좀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죠? 이 정도는 이제 그리실 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쳤을 때 양쪽에 이제 눈을 그리는데, 자, 눈도 너무 이쁘게 그리려고 하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 땡땡 점 찍어 놓고,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 그죠? 단순한 형태로 접근하면서 그 캐릭터 이제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여워야 됩니다. 귀여워. 그러니까 그게 엽기적이었던 간에 병맛이었던 간에 아니면은 오리지널 어떤 느낌으로 가던 간에 이런, 그러니까 사고 싶은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싶은 호감도가 이제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호감도 중요합니다. 호감도. 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그 요정의 형태가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몸뚱아리 그리고 다리, 팔.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외계인인지, 그쵸? 엑스트라 트레스트리얼 요정인데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정이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입모양 이렇게 그냥 점 찍듯이 이런 형태로, 그리고 쫑긋기, 귀를 이렇게 좀 안쪽에 귀를 좀 파낸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고 쳐요. 코를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죠. 코를 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만들 건지 점으로 찍을 건지 아니면 요즘식으로 약간 독특한 느낌 중에서 사람 코처럼 이렇게 달 건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하실 때 지금 선생님처럼 하나 이렇게 해 놨잖아요. 얘를 이미지 가서 듀플리케이트 해서 똑같이 복사해서 원래 거 남겨두고요. 원래 거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두 번째 것도 지워가면서 만드는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리는 방법에서 처음에 뭔가 아이디어를 발췌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응용이 돼서 상업화 되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그렸다, 뭐 이렇게 또 완성됐다, 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떻게 지금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디어가 본인의 실력으로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게 돼야 되고, 그게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자기가 만든 캐릭터들이 라인 캐릭터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이런 전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눈높이에서 하나씩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튼 지금 기본으로 뭐 이런 느낌 정도는 뭐 완전히 다를 수는 있겠죠. 이것보다 형태가 더 뭐 망가진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지켜주실 게, 머리가 아무래도 좀 크게 만들어주면 좀 귀여워요. 그래서 이 전체 비례가 한 2분의 1 정도 이제 어린이처럼 보이고, 또는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넘지 않은 게 조금 좋아요. 왜냐면 이모티콘의 특징이 얼굴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물론 포즈에서도 그거를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표정입니다, 표정.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잡아야 되냐면 370, 320을 하면 굉장히 작아요. 1대1로. 여러분들 이모티콘 스마트폰에 보면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370, 320이면은 이 캐릭터가 지금 머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조그맣고 어떤 팔 다리로 이 캐릭터를 설명할 게 되려면 일단 얘 자체가 최대한 작은 게 좋아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까지 담으려면 이게 너무 작으면 그죠? 표정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두를 그리죠. 머리 크기. 머리를 이만큼 이제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디도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또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안에 복잡하게 넣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작은 거라 디테일한 것들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그리고 귀여운 동글동글한 면 색감도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접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해 보면은 좀 더 늘릴게요. 이 머리 쪽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캐릭터가 이제 뭐 연출일 수도 있어요. 계속 모든 게 이제 정면으로도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포즈와 다양한 이제 구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얼굴을 계속 이렇게 물론 그거는 연출하기 나름이겠죠. 그 캐릭터 특징이지만 앞면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이게 옆면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옆면을 보기 위해서 이 캐릭터가 자, 잘 보세요. 보통 모든 사물은 양쪽이 대칭이 되어 있잖아요. 완벽 대칭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위치에 배분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현실감 있게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 입이 옆으로 약간 돌아가 있다거나 약간 다른 게 현실감으로는 과는 다르게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정면이라면 내가 약간 옆에서 보는 구도를 그리고 싶다면 이거를 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으로 이렇게 둥근 원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중심선들을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중심선 이용. 자, 그러면 얘들을 지금 여기서 약간 옆면이다 그러면 이 중심선을 옆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그리기 전에 중심선을 놓고 양쪽의 눈을 이렇게 중심선만큼 눈이 옆으로 이동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얘는 여기에 이와 이 사이에 중심선 놓고 그 다음에 입은 뭐 조금 이렇게 옆으로 틀어도 상관없어요. 완전 어떤 현실감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특징을 재밌게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이 물론 여기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옆으로 보통 이렇게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코인데 코는 여기서 안 되겠죠. 따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캐릭터 특징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귀죠. 귀 같은 경우도 중심선이 이만큼 간 만큼 여기 있던 귀가 이쪽으로 와야죠.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둥근 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귀의 위치 있죠. 머릿속에서 한 요 정도의 떼어 놓은 위치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자, 이때 반대쪽이 문제입니다. 반대쪽. 자, 반대쪽일 경우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반대쪽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거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보통 정면은 어느 정도 좀 그리라고 하면 따라 그리는데 옆면으로 하면 이게 완전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심선. 자,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 몸도 보면은 지금 둥근 면으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던 몸이잖아요. 얘도 중심선이 여기 있던 중심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팔도 이만큼 옮겨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쪽 팔은 보이지 않겠죠? 몸에 가려서. 자, 팔도 마찬가지. 다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쯤 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반측면이죠, 반측면.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완전 측면을 이제 그리고자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옆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형태가.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크롭 툴로 좀 더 늘려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똑같이 가도 됩니다. 물론 뒤통수가 아주 나와 있는 캐릭터라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자, 이번에는 이쪽 반측면이 옆으로 가고 옆에 귀 부분이 완전 옆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 눈은 뭐 조그만 눈이니까 뭐 여기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높이에 맞게 코가 이렇게 갈 거죠. 그쵸? 입은 앞에 다뤄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옆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의 위치는. 자, 그리고 이제 귀. 자, 귀의 위치는 이렇게 조금 위로 솟아올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설정이 이 머리통보다 위쪽으로 나와 있는 귀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귀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몸통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옆에 있던 중심선이 앞으로 오고
여기서 이제 팔이 되고 짧은 다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중심선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것을 버릇들이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많은 형태가 어긋나고 아무리 단순한 캐릭터일지라도 이걸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 후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왜? 이목구비를 빼버리고 예를 들어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귀 부분, 이쪽 귀,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 다리.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던 거에 정면에서 빼버리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이 룰러스 자를 꺼내서, 룰러는 뷰 안에 있죠, 그쵸? 뷰 안에 이 룰러스, 그 다음에 엑스트라스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좌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면 이런 선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걸로 이런 걸 이제 딱 맞춰놓고 하면은 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초보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수록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그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이제 더 응용을 했어요. 하나씩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롭으로 가서 그리고 컨트롤 H 누르면 이 선들이 다 사라지죠. 자, 동그라미를 이용하는 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는 어렵지가 않은데 약간 반측면으로 위로 올려 본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반측면에서 내려 본다든지 45도의 각도로, 그러니까 화살표로 45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쳐다볼 때는 이 캐릭터의 얼굴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자, 이때는 자, 첫 번째 이 45도만큼 이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정하고 점을 하나 찍어요. 거기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기울기만큼 이 서있던 선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45도 정도 이제 기울어졌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기울게 선생님이 그렸네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요런 원입니다. 그럼 얘 기울기에 맞게끔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중심선도. 그리고 위쪽에서 어느 정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높이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면으로 되어 있던 선이 이 기울기만큼 같이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금 눈이
코가 있고 입 모양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귀 부분도 반대쪽 귀도 기울기 높이가 달라지죠. 이렇게 얘는 서로 어느 정도 같은 위치에 있지만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때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약간 숙여서 뛰어가거나 어떤 캐릭터를 포즈를 취할 때. 지금 몸도 예를 들면 이거 중심선이 이렇게 기울어서 자, 뛰어가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팔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 다리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지금 보다시피 정면일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조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표현하는 방향이 풍부해지죠. 물론 이 자세에서도 이제 뛰어가게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그마한 캐릭터를 만들 때는 뭐 아주 다양한 왜곡된 뭐 과장된 거리감이란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요 정도의 표현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얼굴을 살짝 들고 있는 반측면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지개를 핀다든지 뭐 위에 하늘 쪽을 좀 본다든지 그럴 경우 자, 같은 원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지만 아까처럼 중심선이 그 기울기만큼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크로스 섹션, 이 십자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물체가 이제 다 이동이 되니까요. 생김새가 여기서도 눈, 그 다음에 코, 입.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얘가 방측면으로 가면 여기 선도 여기까지 딸려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귀. 물론 지금 이 정도 표현도 역부족인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수업을 받으면서 따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한 번에 이렇게 이게 이런 방법이네 하고 딱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고 대신 연습하면 훨씬 쉬워지겠죠? 자, 얘도 이제 중심선. 자, 그리고 이제 짧은 팔이지만 발로 뭐 기지개를 좀 핀다든지 이렇게 노력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걸로 자, 처음에 이런 것도 팔을 어느 위치까지 표현하고 두께를 잡을지 모르겠다 싶으면 첫 번째는 길이를 먼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길이를 이렇게 양쪽 철사처럼 정해놓고 여기다가 원통이 입히듯이 이제 이때도 이제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될 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왜?
이쪽 높이보다 이쪽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죠. 이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다리의 모든 것들도 그 높이를 반영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대신 그릴 때 그냥 절대 그리지 말고 지금 선생님처럼 라인들을 그어 놓고 거기에서 높낮이나 기울기들을 일일이 다 맞추면서, 처음에 이게 귀찮을 수 있어요. 이제 초보들 특징이 빨리 그리고는 싶은데 표현은 안 되고 막상 이런 거 따라하려면 귀찮아서 안 한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점차 이제 버리셔야 되죠. 지금처럼 하나의 그 정면의 얼굴도 표현했지만 하다 보면 당연히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 표현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해야 본인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보고 계속 처음부터 개발하기 힘들다면 선생님과 유사한 캐릭터를 직접 이 강의를 보면서 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이런 형태들을 보고 따라 그려놓고 여기 위에다가 본인 캐릭터를 이제 더 씌우면 동물을 의인화하는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 계속 하는 거니까 이제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동물이 강아지다면 여기 위에다가 강아지를 더 씌워서 응용 동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금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려서 수정하고 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이 중심 십자선과 어떤 입체적인 물체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간단하게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그 집 요정과 원숭이 형태를 같이 섞어서 말 그대로 요정이란 캐릭터를 하나 개발해 볼 건데요. 즉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입체감, 그렇죠? 양감, 덩어리감을 꼭 생각해서 평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소실점, 입체를 감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캐릭터 특징을 가장 특징적인 거를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호감도, 그 다음에 귀여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머리가 너무 작다든지 팔다리가 길면 표현하기 힘들죠.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다리 부분 말고 위쪽 상체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그 보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귀여운 어떤 형태로 많이 캐릭터가 만들어지죠. 배분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면 또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거기서 이 캐릭터의 중심선을 잘 이용해서 반측면일 경우 이 십자선을 이용해서 옆면 표현하는 거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면들을 이용해서, 그죠? 다양한 옆면들을 이용해서 옆면, 완전 옆면 표현하는 방법, 뒷면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반측면일 경우 또 약간 살짝 위에서 보는 걸로 구도를 잡으면 훨씬 더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 표현하는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에 의해서 얼굴이 밑을 보는 거, 얼굴이 위쪽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할 캐릭터 개발에 꼭 연습해 보시고 응용하길 바라겠습니다.